자,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틀 일정으로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말도 많았었는데 글쎄요,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각 나라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청구서를 돌리고 있습니다. I guess they're voting on that today, but they're going to be lifting it to 5%. That's good. It gives them much more power. By having a unified system, I think we're going to have stronger peace, better peace. 자, 나토 회원국들 정상들을 릴레이로 다 만나고 다닌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방위비 내라고, 돈 내라고 지금 다 청구하고 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 사실 나토를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네. 미국의 등을 쳐먹으면서 무임승차한 나토라고 유럽 회원국들을 막 31개국을 비판했죠. 네. 그런데 그 바쁜 일정에 특히 이란에 대한 이런 핵시설 공습을 한 이후에 왜 트럼프 대통령이 갔겠습니까? 네. 돈 때문이죠. 그렇죠. 돈을 받으러 가서 회원국들에게 5%, GDP 대비 5%를 꼭 지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결국에는 이런 압박, 이런 식의 태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 안보 협력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은 나토 회원국들은 이렇게 나토 회원 비만 내면 되지만 이것이 그 나라들의 국방 예산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자안보 체제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자체 국방 예산 더하기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해주는 방위 분담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산을 그냥 1대1로 할 것이냐, 이거 복합적으로 정확하게 반영을 하되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5% GDP 대비 5% 그런 국방 예산 증가에 합의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압박이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네. 미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는 더 이상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기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자강을 해야 된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증가하거나 네. 아니면 방위 분담 협정을 재협상을 하더라도 절대 액수에 너무 마음을 두는 것보다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다. 네. 혹은 주한미군이 감축됐을 경우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역 분쟁에 한국의 그런 참여를 요구할 때 네. 우리가 버텨야 되는 그런 자주국방 차원에서의 이런 돈을 쓰는 문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 라이브 코너에서 각종 이야기들 살펴봤습니다.